단오라는 무엇인가? 이 단오는 가장 해를, 다시 말하면 양의 입장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과 양이 가장 가까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 그러한 절기를 단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이 단오는 그 중국의 초나라의 그 회왕 때 구런이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런이라는 학자가 잠시 그 간신배들한테 모함을 받았다. 또 간신배들한테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풀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 구런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무고함, 자기의 그 청렴함을 그대로 밝힐 길을 어디로 택했느냐 하면은 명나수라는 저수지를 통해서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나수에다가 나의 그 깨끗함, 절개를 죽음으로써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자결을 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이 초나라 회왕이 구런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구런의 시신이 고기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고 죄를 지냈다 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중국에서 이날을 단오다, 이렇게 하였고, 또 그것이 신라로 넘어오고 또 일본으로 넘어가서 전통적인 어떤 단오 형태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때는 이 단오가 신라에 들어오면서 이 단오는 하나의 민족의 중심 명절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과 양이 서로 결합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해서 음양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해서 단오날은 땅에서 하늘에 이 해와 가장 가까운 그러한 절기다, 가까운 절기다 해서 땅의 마이너스와 하늘의 플러스가 서로 뜻을 같이 모으는 날이다 해서 인간들은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하늘로, 다시 말해서 천상으로 오르는 그러한 수레를 타고 올라간다 해서 수레 모양의 바퀴를 표현하는 그러한 날로 해서 수리 날이다 또는 수레 날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2 음식으로 떡을 하는데 이 떡의 모양도 역시 이렇게 해서 수레 바퀴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해서 수리떡이다, 수레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하나의 제2 형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오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은 모내기를 합니다. 이 모내기를 하면 가장 해의 일조량이 적절한 시기에 모내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리를 바꾸는 모가 빨리 착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해서 하지까지 모내기를 모두 마치는 것이 풍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오는 민가에서 어떻게 전성되어 오고 있느냐 하면은, 단오날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자의 날이다 해서 여자가 그날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날이다, 또 양을 받아내는 그런 음이 큰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설화에 의하면은 밤새도록 그 여인네들이 요강에다가 오줌을 모아놓고 이른 아침에 그 요강을 머리에 이고 시아버지께 단오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바로 그 보리밭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보리밭 일항에다가 자기가 밤새 그 모아두었던 오줌을 일항에 쭉 주면서 풍류농사를 기원하고, 그래서 그 오강을 다시 들고 냇가로 가서 깨끗이 씻고는 그 냇가에 흘러내려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창포를 풀어서 머리를 깨끗이 감습니다. 그래서 창포에 머리를 감는다. 창포에 머리를 감으면 여인네 머리가 아주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윤기가 나니까 바로 이 여인네 머리에 문기가 하늘까지 빨리 뻗칠 수 있다. 하늘의 햇빛이 바로 반사되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냇가에 있는 그 쑥대를 뽑아서 머리에 꼽는 그런 이래, 그 천궁의 이래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왕을 들고 읍내장터에 가서 그 아까 말했던 이 수리떡을 사서는 용왕 속에 넣어서 단오장 근처 풀숲에 넣어두고는 바로 근회장터로 이래 자리를 옮깁니다. 그럼 근회장터에 가서 여인들이 단오날 근회를 타면서 한 번도 그 남편 외에는 남정네를 보지 못했던 여인네들이 근회를 통해서 멀리서 남정네들이 옷을 벗고 씨름하는 그런 씨름터에서 남정대의 양기를 이렇게 멀리 훔쳐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마를 훌쩍훌쩍 날리면서 그네를 타고 양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해서 양의 날이다. 그래서 가장 햇빛이 가깝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정오다. 그래서 이 정오가 바로 그 단오날 그 음양이 결합하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오날 그는 여러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그 여름에 더위를 막아내기 위해서 단오 부채를 구입한다든지, 또 단오 음식을 갈라 먹는다든지, 또 단오 덕담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한여름의 농부들의 더위를 이겨내는 그러한 어떤 예언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오의 제2의식은 이와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단오는 단오신을 강림시킨다. 단오신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단오신이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오신도 역시 하늘에서 단오신이 강림한다. 이 강림을 받기 위해서 단오가 있기 전에 이 지역의 무속이라든지 신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단오의 주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에 높이 올라가서 그 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베어서 신대를 활용해서 신을 맞이해 와서 여 밑에 사당에다가 단오신을 모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단오신은 남과 여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양의 신이고 여는 음의 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을 모시고 와서 이 사당에다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합시키는 결합의 애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오의 주신과 선왕신을 보편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그러한 이래를 갖습니다. 이러한 애는 자인단오의 경우와 강릉단오의 경우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자인단오의 경우는 자인 읍내 지역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도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도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도천산이라는 산에서 단오 일주일 전에
이곳에 그 신 내림을 받은 사람이 단오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천산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올라서 역시 신을 강림시키기 위해서 도천산 위에 서 있는 가장 높은 나무를 베어서 신을 모시고 내려와서 자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그 남자신, 남신당에 이래 모시게 되는데, 자인단오의 특징은 여신당과 남신당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 여신당과 남신당을 자인은 이것은 한장군이다, 여신당은 한장군 누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천산에 내려와서 누이사당으로 가서 누이사당의 신을 모시고 오래비 사당으로 이렇게 오누이가 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여기서 신을 모셔서 하룻밤 같이 지내도록 이렇게 오누이 간의 정을 베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사당에서 제를 지냅니다. 제를 지내고, 이 제를 지내는 것도 미리 그 지역의 고을 사또, 또 그 지역의 여러 대표되는 사람들, 또 민속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호장굿을 하면서 이 단오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시쯤에 제를 모시고, 그 제를 모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신을 위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위로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오신행위다, 오신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신행위를 자인단오의 경우에는 여원무다, 여원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무는 둥글게 춤을 추는 것인데, 여기서 자인단오의 경우는 여원무란 존재가 단오의 주 행사에 삽파되면서 전설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무엇이냐? 도천산에서 기거하던 왜구가 양민들을 괴롭힌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장군의 오누이가 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남자를 여자로 분장을 시켜서 둥글게 춤을 춘다. 춤을 추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존재가 그 밑에 있는 버들지입니다. 버들지에다가 유인한다 해서 둥글게 춤을 추고, 중간에 이 두 장수가 있어서 절정에 오르면 모두 비수를 내어서 이 속에 유인되어 들어오는 이 왜구를 모두 섬멸시키는 그런 방식의 행사로 연행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구는 모두 죽어 없어지고, 왜구를 물리친 이 한장군과 지역의 어병을 위로하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 위로하는 행사가 바로 자인의 큰 굿이다. 이 큰 굿은 한장군 오누이와 그때 전사한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굿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굿행위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 굿행위 다음으로 이제 이 연행되는 것이 그 지방을 풍자하는 그러한 그 탈극이 진행됩니다. 이 탈극이 팔광대다. 팔광대다 이렇게 해서 8광대가 나타나서 양반을 빗대고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행이 됩니다. 이 연행은 이때 단오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류를 전하고, 또 억압된 것을 민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팔강대가 연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기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년 행사가 뭐냐면은 큰 줄다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로 나눠서 양줄로 큰 줄을 달려서 이기고 지는 사람에게 서로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한 해의 농사를 단합해서 이루는 그러한 제의를 거칩니다. 이것이 자인단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강릉단오의 모습은 어떠하냐? 강릉단오의 모습은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바로 강릉단오를 예행하는 그 신맞이 행사가 7번이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단오부터 7단오라 해서 이루어져서 단오 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강릉단오는 대관령, 강릉을 중심으로 한 대관령이라는 그런 산에 산신과 이 강릉 일대를 지켜주는 선왕신, 신을 중심으로 제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관령의 산신은 신라 때 삼국통일을 일으켜냈던 김유신이다. 김유신을 대관령 산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일대를 지켜준 그러한 선량한 존재로 범일국사를 선왕신으로 이렇게 모셔줍니다. 그렇게 모셔놓고 각각 작은 정각을 이렇게 졌습니다. 졌고는 역시 단오 전에 강신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선왕신과 그 다음에 산신을 서로 동침케 하는 그러한 제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는 바로 그 단오라는 단오장에서 오신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 춤과 또 단오를 흥겹게 하는 그 유희가 이제 진행되고 연행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관노가명극해서, 이 관노가명극 역시 자인의 팔광대 형식과 같이 관을 비아냥하는 그런 노비들의 그 춤이 되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관장을 능멸하는 그러한 풍자를 한 그런 극이 되겠습니다. 이런 극을 하면서 민중과 또 관,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단합하는 그러한 것을 모으는 풍년제의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같이 두 가지의 단오의 형태는 모두가 신을 맞이하고, 신을 맞이한다. 영신한 신을 맞이해서 그 다음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민중도 함께 합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을 해서 모두가 풍년농사에 단합한다. 이러한 형태를 단오날 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농촌에서 풍년농사, 풍년을 기리는 그러한 제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해변가에, 서해안 쪽으로 바다 쪽에, 제주도 쪽에는 풍어를 기원한다. 풍어를 기원한다.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러한 한 해를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 형태가 바닷가와 육지와는 서로 형태는 틀리지만 그 본래의 모습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오는 우리 민속에 있어서 민중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갈구하고 또 희망을 꿈꾸는 그러한 형태의 민속 제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오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농민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오에 등장하는 주신은 누구냐? 주신은 누구냐? 여기에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는 그는 주신이, 산신은 김유신, 그 다음에 선왕신은 범일국사다. 그렇다면 자인은 누구냐? 주신은 한장군이다. 그 다음에 주신 다음으로 선왕신 형태의 부신은 누구냐? 누이다. 자, 이렇게 강릉과 자인의 주신 형태가 서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김유신은 남자입니다. 이 선왕신 국사도 역시 남자입니다. 남자지만 이 선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음의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장군은 남자입니다. 누이는 여자입니다. 여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음양이 각각 달리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강릉의 주신이 김유신이다, 자인의 주신이 한장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산의 단호의 오신행위의 무의는 여원무입니다. 여원무의 춤은 이렇게 둥근 춤을 추는 것입니다. 둥근 춤은 여자가 둥글게 춤을 춘다. 신라 때 이 여원무가 신라 말 또는 고려 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라 때의 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 때의 여원무는 바로 여원이란 이 춤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원은 바로 둥글게 추는 원무다. 그 원무는 바로 원 형태의 어떤 누울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원 형태의 어떤 누울이라면 당시 신라 때는 원, 둥근 원, 신라의 화랑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지방에는 신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장이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이 모두 두룩 훈련장이다. 이렇게 해서 두룩 훈련장이다, 두룩이다 라고 해서 이 훈련장의 이름이 모두 원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의 연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춤을 지휘하고 둘레에서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마침 원을 중심으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중심되는 그 지휘자가 누구냐?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의 부하들이 둥글게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이 원무를 추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의 춤을 여원무로 도입하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장군은 누구일까 하는 데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호에는 대표적으로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이 단호의 주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접의 군의군 효령면에 보면은 단호장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김유신 장군이 고구려와의 전투를 앞두고 진출하다가 하룻밤 쉬어갔던 그 자리에다가 사당을 짓고 훗날 제의를 지내면서 김유신 장군을 바로 단호의 주신으로 모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단호 주신으로 되어 있는 단호의 풍습은 여러 군데 있다. 그렇다면
실제 642년, 서기 642년에 김유신 장군이 직접 군주로 있었던 경산지방에서 자인의 단호가 발상되면서 그 단호의 주역인 한장군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학자들에게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이 단호의 주신이 누구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이 신라의 훈련장과 여원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인지방에는 단호의 발상지가 지금 몇 군데 훼손되어 있습니다. 도천산은 남아있는데 도천산 아래 버들지에서 연행하였던 여원무터가 지금은 자인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모두 매몰되고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단호의 본래의 풍습을 흐리게 한다. 그렇게 해서 시급한 복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호의 자인단호가 더욱 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이 여무를 연행하였던 이 현장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